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 경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롱이고요.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원님도 역시나 시간 맞춰서 와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진원님, 달달 금요일. 오늘 아주 빠르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한 150여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148분 중에 한 저희 이렇게 접속한 빼면 한 140, 한 3분 정도. 뭐가요? 143분 뭘? 접속하고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PD님, 네. 과장님 이렇게 빼면 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더위 먹었나 보다. 오늘 뭔가 축축 처지네요. 그럼 나가세요. 저 활발하게 저 혼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저를 비춰주는 걸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모처럼 이렇게 컬러톤이 맞는 서로 화이트를 입고 왔네요. 병재님 네. 어서 병재님 어서 오세요. 톤은 맞는데 음, 그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네, 여기 약간 오피스. 저는 약간 어우. 리조트룩. 아니 오피스라고 하니까 되게 좋네요. 아, 그래요? 저는 뭔데요? 그냥 삶에 찌든 K 직장인 룩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조적인 건 좋지 않다니까요. 당신의 건강을 여기는 위해서. 바캉스 룩, 네. 여기는 파라다이스 룩, 여기는 여의도 룩. 맞습니다. 몰디브 룩. 아니야, 몰디브는 이런 거 안 돼. 그렇지, 몰디브는 이런 거 아니지. 이렇게 막 이런 거 입고. 잘못 가신 거 아니에요, 몰디브? 딴 데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가봤어. 안 가봤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 약간 무슨 디즈니랜드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어떠셨어요? 시장 대응하시는 거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아이템을 정하기 힘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다 좋을 때가 있고 너무 다 중구난방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템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는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슈도 중구난방, 섹터도 중구난방, 그 가운데 개별 종목도 중구난방.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이템 선정하기도 어려웠는데 아마 투자자분들도 대응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언제는 쉬웠습니까? 그러게요. 여러분 SK 하이닉스 다 갖고 계시잖아요. SK 하이닉스 갖고 있으면 되지. 외국에는 엔비디아, 우리나라에는 SK 하이닉스 딱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시장이 어렵습니까? 그 두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제가 나중에 끝나고 대신 한 대 쳐드리겠습니다. 딱 숫자 나오는 종목들 사고 말이 진짜 입으로 주둥이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진원님 맞아요. 상한가 하나 없는 오늘장 특히 하락 종목이 너무 많더라고. 코스닥은 1200개, 코스피에서도 600개 이상이니까 1800개가 넘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힘드신 것 같아요.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을 때도 하락 종목이 거기에 비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1% 오르면 하락 종목은 한 2, 300개 정도만 돼야 정상인데 막 5, 600개씩 돼버리고 막 그러니까 좀 힘들고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맞아요. 자칫 이제 타이밍 잘못 맞추면 좀 계속 좀 뒤따라가게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당일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기회가 많은 흐름이고요. 네. 조금 애매하게 짧은 포지션을 취하고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고 이러는 분들은 좀 손실나기 쉬운 장이랄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내가 투자 스타일을 잘 정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회전율이 엄청 빠르니까 증권주를 사야겠어. 근데 이게 거래 대금은 씨가 말랐는데 회전율만 빠르니까 이게 되게 힘든 장인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일부 중심의 상승이 계속해서 주 중에 나타나고 그 가운데 빠른 순환이 돌았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정말 많았고 극강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테마가 빠르게 돌다 보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고 이것은 당연히 시장에는 언제든지 부정적인 수급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지 못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휴식하는 섹터들도 생겨났고 그 가운데 빠른 순환 속에 소외 섹터에 대한 관심도 일부 등장을 했는데 조선, 방산, 디스플레이 그리고 휴식했다가 다시 가는 전력, 기기 쪽도 오늘장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르긴 한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차익 실현 휴식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푸드와 뷰티 쪽인데 오늘 6월 21일입니다. 6월 달부터
6월 달 들어서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 등이 나오다 보니까 라면, 미용기기, 화장품, 전력기기 이쪽에서 수출이 또 잘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양식품 올라가고요. 실리콘도 올라갑니다. 각 테마의 지금 대장 종목도 올라가고 APR 같은 미용기기 쪽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요. 변압기 쪽도 오늘 전선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다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 넘버스 종목군들은 뭐 시장이 별로일 때 오히려 계속 이 숫자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좀 튀어가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난 이 부분이 좀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초에 말해준 것처럼 K푸드들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주 말에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타이밍에 오늘 못 올랐어. 그러면 얘네 진짜 꺾이고 와 좀 이거 생각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해 주니까 오르더라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안심이 그나마 되는 것 같고 PW 마리아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너무 리노공업 언제 들어갔느냐가 좀 관건이긴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갔다면 쉽지 않은 시간. 병재님 별로예요 시장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푸드나 뷰티 쪽도 그동안은 이제 테마타면서 막 2주 내리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대장과 아닌 쪽 혹은 실적이 제대로 찍히는 쪽, 뭐 해외 매출 비중이 제대로 나오는 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가는 것은 조금 힘이 약해졌다. 그 안에서 개별주 성격으로 또 각각의 모멘텀을 갖고 가겠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이번 주에 처음 한 사실인데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서 초코파이 잘 나가잖아요. 인도 북부랑 남부랑 서로 다르대. 뭐가 다르? 위에 북부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좋아하고 밑에는 롯데 초코파이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 김민수 대표님이 방송을 하잖아요, 같이.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김민수 대표가 아니라 저기 민재기 팀장님이었구나. 민재기 팀장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왜지? 서로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분 말로는 서로 선호도가 좀 다르대요. 근데 내가 말했으면 뭐 헛소리야 하겠는데 민재기 팀장님이 얘기하니까 되게 그럴싸하고 분석적이어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뭔 종목 사라고? 그래서 롯데가 더 잘 나가지 않나? 그렇습니다. 초코파이로 지금은 사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아무튼 이런 푸드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말씀 주신 김에 인도 키워드가 이번 주에 나름 좀 핫하긴 했습니다. 현대차 이제 IPO 신청서 제출 이슈도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쪽 뭐 이런 곳에 관심들이 생겨나면서 한국에서 이제 플라스틱 관련한 화학 쪽도 인도 수출이 꽤 있는 편이어서 그쪽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롯데웰푸드 같이 좀 다른 식음료보다 조금 빨리 인도 시장에 진출해서 세팅하고 있는 그쪽에 대한 뭐 이슈들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참 빨라요. 인도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미 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쫙 나열을 하셨더라고요. 네, 시장 빠릅니다. 그리고 인도가 그게 있어. 아직까지 물류나 콜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내 집에서 가까운 현지 생산 선호 이런 게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현지 생산 거점을 만드는 기업들 위주로 좀 추려보시는 게 인도로 키워드를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인도장도 9년 연속해서 화랑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 진짜? ETF도 국내에서 좀 잘 나가고 있고 세계 시장 규모로 5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인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1인데 전 세계에서. 그렇죠.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도 섹터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움직임들도 나왔다 보니까 주도 섹터? 그러니까 뭐 뷰티나 이런 음식료. 근데 그쪽이 이제
한 주간 내내 디스플레이나 방산, 조선, 뭐 일부 인터넷 종목들 이렇게 좀 온기 확산도 있었고요. 방산. LG 디스플레이도 이거래 연속해서 어제까지 강세를 기록한 것은 나름 긍정적이었는데 뭐 이게 추세 반등일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 정책 테마주가 굉장히 좀 많았던 한 주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에 대한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일부 종목들 막 상한가 터치도 하고 그랬죠. 둘째 갑니까? 저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한 이슈, 포항 영일 만에 이제 시추 계획 관련 일정이 나오고 또 이벤트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에 약간 해지 종목으로 테마가 돌다 보니까 이쪽이 좀 관심을 받았고요. 정보주도 정책 테마주에 이제 앞으로 방위산업이나 원전 혹은 우크라 뭐 등등해서 정부의 입김이 조금 묻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들은 관련해서 테마 순환이 될지 아니면 정말 공공기관에서 좋은 무언가를 따올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관련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6월 말 혹은 7월 초중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뉴스 잘 추적하시고요. 포항 영일만 시추 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7월에 첫 시추 위치를 선정하고 12월에 이제 시추 시작이 있고 뭐 광구의 재설정이나 해외 투자 유치 이런 여러 가지 일정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연말까지 쭉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이제 단발적이든 혹은 지속성을 띠고 있든 그런 변동은 계속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지금으로서는 압도적이죠. 6월 3일에 처음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후부터만 해도 지금 100% 넘게 올라가 있고 코오롱 글로벌 이제 영일망 쪽에 지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슈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한 80% 가까운 상승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판단 하에서 테마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뭐 뷰티나 식음료 그리고 변압기 쪽 이쪽이 넘버스 섹터로 해갖고 순환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금요일장은 전선 뭐 변압기 이쪽이 확실히 좀 더 좋습니다. AI 폭염 이게 맞물리면서 결국 전력 시스템 전력 부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진짜 계속 폭염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수출 데이터 나올 때 이렇게 맞물려서 살짝 쉬었다고 또 오늘 격하게 반응을 해주는 모습. 결국은 아직 시장은 AI 생태계 플러스 폭염 이슈에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AI 섹터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긴 해요. 근데 참 이게 종목이 어렵긴 하네요. 뭐 오늘 미래산업이나 DI 이런 쪽 종목들이야 잘 가기도 했고 좋은데 막 그거 있잖아요. 어떤 날은 HBM 이슈 때문에 막 한미반도체가 질주해주고 어떤 날은 장비주가 또 다른 게 가지고 어떤 날은 뭐 레거시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HBM도 좋다, 레거시도 좋다 막 이러니까 모든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앞서 BW 마리아님처럼 이렇게 특정 종목에 갖고 있다가 또 굉장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장이어서 이럴 때 어. ETF라니까. 그렇지. 이럴 때 ETF야. 맞아. 내가 강조하잖아. 누가 1등이 될지 모르겠을 때 근데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ETF입니다. 네. 제가 운용사를 다녀서가 아니라 ETF 그리고 특히 반도체 ETF는 그 안에서도 워낙 소분류가 그러니까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ETF 나쁘지 않아. 오케이. 좋아. 진짜 그 틈을 놓치지 않죠, 좋습니다. 지원님. 저는 할 일 다 했으니 네. 이제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퇴근해. 가도 돼. 자, 제가 진짜 변압기 얘기, 일렉트릭 박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력 작년부터 했죠. 얘기. 네. 작년부터. 미국이 왜 이렇게 전력이 고픈가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은 사실 매년 GDP가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그 성장의 기반에 동북아에서 미국의 제조 공장 역할을 해줬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뭐 대만 등등 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시설 등이 해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비스, 금융, IT 산업 위주로 성장을 기록했는데
탈세계와 리쇼어링 이슈 등이 발생하면서 공급망을 다시 본인 국가 혹은 주변 국가로 이전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노후화된 전력시설을 교체하는 주기가 맞물렸고, 때마침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혹한의 문제가 여러 가지 전력 사용량을 더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과거 20년 대비해서 앞으로 20년간은 연간 전력 소비량 성장률이 훨씬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모든 기조 속에서 지금 전력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 됐고, 비단 이런 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같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첨단 산업 혹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대만 같은 경우도 이 전력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컴퓨텍스 2024에서 젠슨 왕이 대만은 다 좋은데 전력 개발이 큰 과정가 되고 도전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종종 이제 대만에서 한 번씩 이렇게 뭐 정전이 발생했다, 생산 라인에 위기가 있다. 왜냐하면 지진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모든 국가는 지금 전력과 전력 인프라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아이디어를 두고 전력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장기 시계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트레이딩 종목은 또 따로 있는 거고요. 젠슨 황님의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죠. 참 맞아요. 대단합니다. 대만이 문제라고 하면 대만이 문제인 겁니다. 네. 지금 진짜 종목을 뭘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ETF요. 아. 아니 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다니까. 그쵸. 왜냐면 모르겠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솔직히 물론 전업 투자자는 ETF 안 사도 돼요. 근데 뭔가 내 직업이 있고 나는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요즘 같은 시장 그냥 아니 여러분들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만 맡아도 그냥 일주일 금방 가잖아요. 네. 차트 한 번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럴 때는 ETF. 네. 진원님, 병재님 종목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남은 하반기를 강타할 종목. 그냥 하나씩. 펀드랑 ETF 만드는 회사 채널을 봐가지고 종목 추천해달라고. 아주 저기요. 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 살펴봤고요. 반도체 2차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그 수많은 종목 중에 뭐예요?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음, 삼성전자랑 LG엔솔. 대형주 좋아하는 사람. 그럼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 사면. 왜요? 퇴퇴퇴 하세요. 갖고 계신 퇴퇴퇴. 분들한테 그 무슨 망발입니까? 퇴퇴퇴. 자, 8만 원 안착. 삼성전자 하겠지. 왜? 8만 원 안착. 뭐? 악당하세요 지금? 9만 원 생각하고 계신 거세요? 아니요? 그럼 12만 원요? 하긴. 예. 동시, 애직, 네. 네오. 오케이. 병재님 거 저거 다 캡처해놔야겠다. 나중에 이제 연말에 12월 결산 들어갑니다. 테이펙스. 테이펙스가 수출 데이터가 괜찮게 나오긴 하던데 뭐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얘기였고요. 경제 이슈로 가려고요. 오늘 출연료는 한 30% 깎아서 입금하겠습니다. 왜요? 하여튼 도움이 안 되네요. 참. 우리자산운용에서 지금 저로 인해서 네. 도움된다는 얘기를 네. 정말 많이들 하실 거예요. 마음속에서 과거거 마음속에서 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하게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경제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변천사를 살펴보면서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난 이런 게 좋더라. 너가 좋아할 것 같아요. 산업의 생태계와
동물의 생태계는 다를 게 없습니다. 영역이 있고 그 대장 속에 영역 다툼이 있고 흥망이 있다라는 것에서 뭐 인생사도 그렇고 모든 생태계가 동일하겠죠. 1700년대 이제 영국에서 발명했던 면직기, 증기기관, 그 이후에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이번에 AI까지 기술이 나와서 산업의 생태 지도를 완전하게 바꿔놓고 있고 그것을 어찌 보면 단적으로 대변하는 게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누구인가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술이 산업을 바꾼 가장 핫했던 건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이긴 해요. 아, 중계기간 어, 아니고요? 제가 본 거, 내가 본 겪은 거, 나 겪은 거. 증기기관 시대는 아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아이폰으로 바꿨을 때 우와 했던 그 기억이 아직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로 인해 바뀐 내 삶의 변화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노트북이 없이 기차에서 핸드폰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게 너무 나는 그런 것도 편리했고 그래요. 물론 AI도 지금 핫하긴 하지만 AI는 아직 제 생활에서 무언가를 바꿔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튼 뭔가 이런 기술적인 엄청난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산업 생태계가 크게 바뀌는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서 들여다보죠. 1966년도에 인터넷 보급 이슈 있고 막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좀 더 제조업 중심의 흐름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의 신 잭 웰치가 이끌었던 미국의 제조업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때는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고 코카콜라가 이때 당시에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전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통신기업들도 시가총액 세계 순위에 들어가 있었고요. IT 정점 시기 2001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당시에 치고 올라온다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2006년도로 가면 이때 중국이 고성장하던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장하면서 원유나 에너지를 많이 쓴다. 뭐 그 취지에서 에너지 종목이 올라가며 엑슨모빌이 시총 1위, 그리고 러시아 천연가스 기업인 가스프롬도 시총 5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2011년도 요때 유럽 저는 재정위기. 이때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도 이 시기라고 제대로 보면. 왜냐하면 2010년경에 처음 맞아요. 입사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요때 딱 생각해 보면 IT 기업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애플이 치고 나가고요. 이때부터 한 10여 년간은 거의 애플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T 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2016년도에 시가총액 상위권 자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요. 코로나 이후 사우디 아람코 제외하고는 죄다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라는 것. 사우디아람코가 왜 이렇게 생소하지? 저 3위권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기억에서 이미 사라졌어. 맞아. 어. 2018년도다. 그때 111년 만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다우지수에서 퇴출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한때는 시총 1위였던 기업이 다우지수에서 100여 년이 훌쩍 넘는 시간 만에 퇴출이 되는 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막 아이폰 나오고 막 모토로라 이렇게 쇠락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과 그래. 동일하게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가 갖고 있는 나름의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뭐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시총 1위를 차지하긴 했으나 이번 주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총 1위를 잠시라도 쥐었다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는가? 3,450%. 정말 올해만 180% 상승한 엔비디아입니다. 진짜 엔비디아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10년 전에. 뭐 항상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나는 아직도 그때가 기억나. 뭐 왜냐면 내가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막 그런 얘기 막 브리핑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그때 엔비디아랑 내가 비트코인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엄마가 막 그런 거 있잖아. 30년쯤 전에 있었던 아빠와의 에피소드를 한 5,000번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얘기 진짜 앞으로 한
여러분, 7순까지 또 뭐가 있을지 계속 몰라. 얘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나 지난 10년 동안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이건 좀 조심하세요라는 브리핑이 있었다면 그걸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로봇 막 이런 것들 다 제가 오. 10년 전쯤에 말했던 조심하라는 비트코인. 펠레? 네? 말하면 반대로 가는 펠레. 펠레. 네. 롱펠레. 롱펠레가 말하는 거 반대로 갑니다. 아, 참. 근데 특히 엔비디아가 펠레야, 나 그 얘기 해줘. 네? 박민영, 너는 잘 안 풀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 나 승승장구하게. 진짜. 아니 엔비디아는 네. 워낙 가파르기도 했었고 애플이랑 비교해 봐도 이 시총의 증가 속도가 비교도 안 되게 빠르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뭐 지금 목표 주가로 보더라도 한 20%는 더 오를 수 있다니까. 부럽다. 뭐 지금 들어갑니까? IT 매체인 벤진가에서 초기 입사 직원 거의 다 백만장자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 스톡옵션 때문에? 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예, 기본급 절반가량을 주식으로 받는데 대다수가 이제 주식으로 받은 것을 기본급을 주식으로 받았어요? 처음에? 절반 정도를 초반에 어. 입사했던 5년 전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근데 백만장자가 그랬을 것 됐다는 같죠? 거지. 그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한 3분의 1 될라나? 3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판 사람들. 특히 자기 회사 거는 이 말은 해도 되나? 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땐 하지 마세요. 회사 관련한 코멘트는. 알겠어요. 괜히 우리 주간경제 라이브에 불똥 튀게 하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얘기니까 우리금융지주는 상장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사주를 갖고 있는 몇몇 분들 알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들은 웃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삼촌은 뭐 우리 사주 잘 갖고 있던데. 계속 갖고 있어요? 그거 왠 줄 아세요? 왜요? 임원이어서 그럽니다. 아닐 때도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도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이렇게 날아갈 줄 몰랐던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권에 뭐 AI 경쟁을 하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주요 기업들이 최다 포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언제까지 이 AI 패러다임이 지속될 것인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시총 1위는 최종적으로 누가 우리가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거머쥐고 있을 것인가? 엔비디아의 시간이 언제까지인가?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엔비디아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AI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은 투자를 하고 돈을 버는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약간 다르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AI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집중이 돼 있고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대중화를 시키는 기업이 다음 그럴 수 잠시 주도주를 차지하게 될 텐데 그걸 지금 시장은 애플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이 그걸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중화 무언가가 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치고 나오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어디일 것인가. 밤사이 IT 하드웨어가 미국에서 빠질 때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쪽은 올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무언가의 변화도 끊임없이 맞아.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깍! 아주- 경제 이슈까지 살펴봤네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출연료 30% 또 더 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코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이렇게 갑질을 하시네. 자기가 나한테 입금해 주는 것도 맞아. 아니면 내가 주는 그죠? 것도 아닌데. 맞아. 다음은 생활경제 뉴스로 패션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패션. 패션. 어차피 다 아는 얘기긴 해요. 그럼 왜 주는? 사람도 알지. 아니 뭐 기후 얘기고 인구 얘기고 우리가 다 알지. 맞아, 하지만 맞아. 함께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던지고 그 안에서 소비 트렌드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코너를 마련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다 패스트 패션 다들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패션의 산업 구조를 일컫습니다. 자라, H&M, 탑10, 유니클로
SPA 스파 브랜드들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극강의 장점은 유행을 그때그때 제각각 반영을 한다. 그만큼 다양한 상품이 출시된다. 그만큼 빨리 자주 나온다. 매주 매달 신제품 출시가 있어서 유행을 선도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올리고 있죠. 사계절을 더 잘게 쪼개서 최신 유행 스타일을 선도하고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선 매력적입니다. 쉽게 사고 짧게 입고 빨리 버리면서 의류 소비도 엄청났고 관련한 이 스파 브랜드의 성장도 같이 일어났는데 최근 들어서 이 스파 브랜드의 성장세 자체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왜요? 코트라에서 미국 내 스파 브랜드 성장세가 줄고 있다라고 했고 스태티스타에서는 미국의 패스트 패션 산업이 성장률이 막 120%까지 성장을 하는 흐름이었다가 작년 2분기 기준으로는 성장률이 15%로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PW 말리아님은 박앵커 남편분이 저기 다니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아시고 얘기하신 건 아니실걸? 아, 그러면 진짜로 패션은 LF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쓰신 거예요? 패션 종목 기업으로 얘기하신 걸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이 저기 다니고 있어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네요. 알고 그러신 줄 알았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가? 패션은 LF? 네. 패션은 LF? 패션은 영어무역이죠. 아니거든요? 패션은 휠라코리아죠. 아닙니다. 엄마 아빠들 닥스에디스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쵸. 아무튼 이래서 SPA 스파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는데 그 이유는 패스트 패션의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단점은 저희가 청바지 얘기할 때도 살펴봤던 내용이 여기에 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스파 브랜드로 인해서 정말 빠른 유행을 선도하면서 대량 생산을 해내는 것처럼 많은 양의 옷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 많은 면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목화를 재배하고 물이 필요하고 많은 사막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나 이런 화학물질 등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이슈가 부각됐고 보통 브랜드 등이 많은 옷을 만들지만 그것의 다수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에 묻거나 태우기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엔에서는 패션 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8에서 10%를 차지한다고 얘기했고 그린피스에서도 옷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환경오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입는 이런 면 티셔츠 한 장 만들려면 한 사람이 3년간 마시는 식수 양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부각되고 과소비라던가 뭐 노동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패스트 패션에 대한 조금 소비를 지양해보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고요. 그 반작용으로 그래서 슬로우 패션을 주목하자라는 시각도 등장을 했습니다. 슬로우 패션은 뭐예요? 느리고 오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활동을 하자라는 건데요. 명품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생산자는 환경을 고려해서 의상을 제작하고 재사용도 염두에 두는 식의 생산 방식을 선택하고 소비자는 소비 환경을 고려하자 또 옷을 오랫동안 소중히 입자라고 캠페인 같은 거네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슬로우 패션 기업들이 일부 있어요. 뭐 해외 유명한 기업 같은 경우도 슬로건을 저런 옷을 만나죠. 민망한 옷을. 아니요. 그 오랫동안 옷을 입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옷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옷 수선 시스템도 갖춰서 너네 옷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보내서 다시 수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래 입으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중고 옷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 옷을 보내주면 그 옷을 이제 중고 거래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슬로우 패션 기업 등이 등장하고 있고 꽤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득 그런 생각 들죠. 그렇게 해서 옷을 오래 입으면 한 벌 사갖고 천년만년 입으면 옷 산업은 망하라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타격은 당연히 있을 건데 이거는 특정 슬로우 패션 기업에 관한 내용이라서 조금 제한된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슬로우 패션 기업들의 매출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도 같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나를 표현하는 수단인 패션을 통해서 내가 소비하는 것, 그 소비에서 내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좋은 사고를 하고 소비하는 소비자인가를 좀 보여주는 흐름도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착한 소비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래서 슬로우 패션 기업들도 매출이 괜찮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산업도 있습니다. 의류 재고와 폐기물을 줄이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슬로우 패션 기업들에게 다 동의를 구해요. 너네 옷 남는 재고 나 줘. 내가 팔아줄게. 해서 거기서 사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편집샵을 내. 그래서 싸게 내놓는 건데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득템하고 슬로우 패션 기업들은 그래도 재고가 소진되는 거니까 양쪽이 좋다. 그 일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또 안 입는 옷, 그러니까 옷장 내에서 안 입는 옷 10% 교환 캠페인, 뭐 혹은 바자회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기업들도 생겨나서 슬로우 패션 파생 산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 정답. 아나바다. 그렇지. 슬로우 패션의 원칙? 뭐 너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되게 쉽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생산자는 아니니까. 1번 원칙은 옷을 덜 사야 돼. 그리고 좀 덜 사세요. 전 진짜 안 사요. 진짜 안 사요. 나 억울할 정도로 안 사요.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이 내 카드 내역서를 본 적이 있어요? 자, 1번은 여러분 안 사는 거고요. 2번은 30번 입기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착장도 다 처음 보는 건데. 진짜 웃기시네요. 바지가 6년 된 바지요. 6년 된 바지. 알겠습니다. 네. 아울렛에서 6년 전에 산 바지라고요. 아, 그때 너무 많이 사가지고 6년 동안 아니, 이렇게 내가 했다가 처음 꺼내 입는 거예요? 살 빼고 옷 사려고 하는데 6년 동안 살이 안 빠져. 그래서 옷을 못 사고 있어요. 그런 슬픈 사연이. 아무튼 그래서 예민합니다. 옷 산다 만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1번 옷을 안 사는 것이고 2번은 30번 입기 챌린지. 내 옷장에 30번 안 입은 옷들을 꺼내서 30번을 입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새 옷을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챌린지도 있고요. 왜? 반팔. 겨울. 아니, 안에 껴입으면 되죠. 반팔 입고 위에 니트 입으면 되는 거지. 진짜. 네네. 지금 100분이 넘는데 우리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는 에센셜 아이템으로 옷장을 채워서 그것을 SNS에 공유하는 이런 동기부여 챌린지도 있고요. 일단 SNS에 그런 챌린지들을 많이 도전하면서 인지시키는 것, 슬로우 패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떻게 합시다 라고 인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슬로우 패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슬로우 패션 이러니까 되게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 인생에 도전이 너무 많아. 하나라도 하고 얘기해봐요. 챌린지가 너무 많은 것 진짜. 같습니다. 정말 뭔가 이런 거 귀등으로 듣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건강, 기후, 뭐 절약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딥니다. 기분파, 감정 소비의 대명사. 아, 내가 막 금요일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가면서 뭐 하나 사고 뭐 삼겹살에 콜라 먹고 막 이러면 건강, 기후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사는 스타일. 아니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좀 너무 좋은 여러분, 너무 좋은 제 친구가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간경제 라이브 썸네일은 검은 배경에 제가 정장 입고 죄송합니다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난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제가 어제도 몸에 나쁜 아니다 걸 그제구나 응. 삼겹살 어, 너무 힘들어서 또 콜라. 그랬습니다. 정말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마당에 지금 콜라를 그렇게 먹었. 네, 여러분 한 주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카메라 끄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잔소리. 이번 주는 여러분들도 힘드셨으리라 봅니다. 지난주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도 시장 분위기도 있었고. 더웠기도 하고. 그래 너무 덥더라. 37도 올라가고. 여신님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남자. 난 여신. 우리 준교님께서 응.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네. 어? 근데 여신님이라고 해주셨어. 그건 동의 못하겠는데요. 저희 신랑이 저한테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지금 제주도 장마 어때요? 처음 알았어. 장마 관련주. 이제 장마가 비. 올라오는데 예전처럼 딱 장마 기간이 딱 특정돼서 오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막 폭우 내리고 하는 그런 산발적인 장마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폭력적인 기후의 결과인 맞아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것이고 우리는 청천난기류를 더욱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옷 29번 더 입으시고 그다음에 옷장 정리하시고 옷 사지 마시고 다 아나바다 하시고. 아나바다 네, 하시고 네. 당근 활용하시고 옷 사다 걸리면 큰일 나요. 단 LF는 제외. LF는 단 LF는 사도 된다라고 여신님께서 허락을 해주실 테니까 아 이거 너무 웃겨. LF는 사시기 옷 바랍니다. 안 사면은 우리 신랑 회사가 망하는 거죠. 안 되는데. 네네. 네. 자, LF는 많이 사주시고 혹시 ETF 여러분들 투자하실 거면 우리 ETF도 잠깐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 푹 쉬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